네, 안녕하세요. 네이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한일 사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일 사료가 주가가 살짝 빠지고 있죠. 그 이유도 같이 살펴보고 재무 상태는 문제가 없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시면요. 한일 사료가 3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잘 유지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요때 상승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4분기 때 한일사료가 적자를 좀 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1분기에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 요소 때문에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가 또 최근에 또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간단하게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료나 원자재 곡물들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이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요소가 첫 번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배합사료 가격 하락세인데요. 그거 곡물가입니다. 곡물가가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좋은 소식이니까 주가에 대해서 하락을 미치는 요인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환율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환율의 변동이 크고 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사료나 곡물 같은 경우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원가가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국 통화가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에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들여오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환율의 변동도 없지 않아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더불어서 질병이랑 재해가 또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축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육할 수 있는 가축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료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봤을 때는 돼지나 이렇게 소에 대한 질병이 아직 발생을 하지 전염병 같은 것들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병 자체도 이 질병의 요소 때문에 주가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정부 지원 정책도 사료값에 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렇게 한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럴 때 농가 측에서는 사료값도 부담이 될 거고 속가격도 팔았는데 마진이 안 남으면은 점점 농가들이 갈 곳을 잃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이나 환경 규제 정책 등이나 이런 것들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 측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료 수급도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도 있겠구나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일 사료의 제품 가격이랑 재무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료 값이 원재료 값도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료 값이 23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육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게 이제 거의 대변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매출액 자체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수치는 기업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 측면으로 또 볼까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기업이 효율 면에 있어서도 잘 원활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살펴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또 눈여겨보실 만한 게 요 금융 수익인데요. 한일사료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융 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 자산, 돈 관리를 잘해서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한일사료가 뭔가에 신규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원재료의 변동폭을 금융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거나 수익을 내면서 또 상쇄시켰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금융 원가가 있죠. 금융 원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쉽게 생각해서 금리가 하락을 해서 부채나 이런 것들의 이율이 좀 적어진 탓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이자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수혜를 봤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판관비가 살짝 증가를 해서 마케팅 비용이랄 거는 딱히 사료니까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관리 비용이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라고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일사료가 이 전체적으로 하나만 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는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또 기업의 나름대로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큰 성장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매출도 증가를 하고 또 총이익도 조금 개선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아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금융 비용까지 금융 원가 이자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서 재무 부담도 많이 줄었다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사료의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게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조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은 또 조정 기간일 수도 있겠고 또 제품 가격도 동시에 원가도 하락하고 있고 제품 가격도 조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실적이 이만큼 나오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또 그런 의견이 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일 사료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